김제시가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를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설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전북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이 시도 간의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인지 특혜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물론 사업장 대표도 김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전모 씨는 올해 김제 쪽 일감을 하나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가들은 보통 시군 보조를 받아 저장고를 짓는데 올해 김제시가 저장고 설치업체의 참가 자격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는 그동안 사업장 주소지만 김제로 제한했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사업장 대표까지 1년 이상 김제에 거주한 경우에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은 김제에 있지만 익산에 사는 전 씨는 아예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거주지가 김제시로 있어야 한다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하면 저희 같은 업체는 영세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현실입니다.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농민도 업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사업장은 물론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까지 지역 제한을 두는 곳은 김제시가 유일합니다.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온저장고에만 조건을 강화했는지 다른 보조사업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김제의 어떤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김제시는 올해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과도한 사업 참여 규제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저자로 올린 논문은 더 있습니다. 전북대는 그런 논문들은 없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허위 보고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 사체 부패에 대한 연구,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전북대 한 교수 논문인데 함께 이름을 올린 2명의 공동 저자가 고등학생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연구를 진행할 능력도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 뭐 연구재단 등재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당연히 저자예요.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 미성년 저자들의 당시 교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이 했다고 하고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좀 아니다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전북대 교수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심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최근 교육부가 벌인 특별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 저자 논문은 없다고 한 지난해 전북대 보고가 허위였던 게 드러난 겁니다. 전북대는 신고를 좀 안 했었잖아요. 그 국가 시스템 NTIS나 전북대학교에 이제 연구업적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은 다 뒤져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 또 다른 전북대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에 올리고 입시에 활용한 정황까지 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정부가 조만간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연구 부정 사례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법안에 전라북도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균형 발전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비난하고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 의원들은 한농대 분할 시도를 전북 도민에 대한 전면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물론 한농대 차원의 멀티캠퍼스와 용역과 농림부의 한농대 발전 방안 용역 모두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즉 한농대 분할 법안은 궁극적으로 한농대 및 전북 혁신도시 고사 작전이라는 용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평화당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접근성을 이유로 분교를 설치한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에 있다는 이유로 타 지역 인재들이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는 정치적 꼼수라며 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지지를 얻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농생명 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 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전라북도 의회는 또 농수산대학교 분교에 관한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림부에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마을 인근 비료 공장 때문에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익산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조속한 시일 안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과 익산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수차례 환경 피해를 호소했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군산시가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매입한 장자도 발전소 부지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전체 부지 2,400여 제곱미터의 81개 지점에서 토양 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 지점에서 기준치의 최대 12배가 넘는 유류 오염물질, 석유계총 탄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유류 저장시설과 이송관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뒤 주차장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형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군 비봉면의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에서 발암물질과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분석 결과 독성이 강해 접촉만으로도 피부를 부식시키는 발암물질 페놀류가 리터당 최대 152mg으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152배가 높게 나왔고 이 밖에도 발암물질인 비소, 독극물 청산가리의 주성분 시안도 각각 기준치의 9배와 34배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취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지역 인재 비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아쉬운 건 국가기관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데 전북은 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은 지난해 의무 채용 규모가 이웃한 광주 전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점과 합격자의 특정 대학 쏠림 등을 해결하고자 지역인재 범위를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등 강원과 제주를 빼고 9개 지역을 4개로 묶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두고 전라북도는 찬성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이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울산이 부정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전남, 광주 또는 뭐 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해마다 비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수도권에 있던 수술실 사고와 관련해서 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데일리 리서치에 맡겨 도내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군산과 남원 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에 응답자의 8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77%는 마취 수술 시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이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91.3%는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의료원의 CCTV 시범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정 질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북 인구 감소와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 의회 최찬욱 도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심각하지만 전라북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고 출산과 양육 여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2000년 이후 인구가 20% 이상 준 시군이 7개나 되고 도 산하기관과 법인세는 일부에 쏠려 있다며 인구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사학 비리가 적발된 전주 완산학원의 교사 4명의 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교사 4명에 대해서 원인 무효 행위로 처리해 채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완산학원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평교사는 모두 6명으로 2명은 퇴직했으며 4명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하서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통폐합을 해달라는 건데 전북교육청은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부안군 하서면의 장신초등학교. 넓은 운동장에 수십 개의 교실과 강당까지 갖춘 이 학교의 전교생은 5명. 최근 3년째 신입생이 없어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수는 17명으로 학생 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인근의 백년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 하서초는 31명으로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교될 상황에 처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인 통폐합을 제안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마을 주민, 총동문회까지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지금과 같이 가면 다 폐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학교를 하나로 뭉쳐서 지역에 적어도 한 개 면에 한 개의 학교는 놔두자, 살려주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육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낭비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제대로 된 체육대회나 체험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배우는 사회성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명만 유지해도 학교는 유지된다라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학부모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농촌학교 살리고 또 농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농촌학교 통폐합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에서 학교가 가지는 상징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학교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 방향 수정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차별 없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보험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현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한정돼 있고 사용도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돼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보험법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1년은 월 150만 원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전북대병원 등 전국 4개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전북대병원에는 행동치료 전문가와 치료실, 관찰실 등을 갖춘 행동발달 증진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JTB 전주방송의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신정일의 천년의 길이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담아 전북의 살아 숨쉬는 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곤 전주방송 대표는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지역의 길을 다시 조명해 지역민의 자긍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산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1년여간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허가 범위를 초과해 돌을 캐고 진안군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고창군 고수면의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기를 보관해두는 접속함 1개가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접속함 내부 기판 부분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